로켓크로스 입고 그냥 하시면 손해봅니다. 밀크런 신청부터 팔레트 입고, 택배 입고, 복잡한 박스 수량, 무게 입력까지 생각보다 신경 써야 될 게 진짜 많죠. 사실 초보 셀러 입장에서는 그걸 다 이해하기에도 어렵고, 심지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을 했다가 입고가 거부돼서 물건이 회송되거나 재입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입고할 때 필요한 것들만 알려드리고, 초보 셀러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로켓크로스 입고 과정과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입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팁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로켓크로스 입고가 처음이신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그러면 화면을 공유해드리면서 같이 입고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로켓크로스 입고 관리 메뉴로 이동해서 새로운 입고 생성을 눌러주세요. 그런데 입고 생성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품 승인 상태인데요. 로켓크로스 판매 승인이 완료되지 않으면 입고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매 상태가 정상적으로 승인 상태인지 먼저 확인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승인이 완료된 상품이라면 이제 입고 생성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입고할 상품을 선택을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국내 배송을 선택하겠습니다. 국제 배송은 해외 공장이나 수입 대행사를 통해서 직접 입고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초보 셀러분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국내 배송 기준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합니다. 택배로 보내야 되나? 밀크런을 써야 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재고가 좀 급하다, 만약에 빠르게 입고가 필요하다, 그러면 택배 입고를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물량이 조금 많고 입고 일정에 여유가 있다면 밀크런이 훨씬 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밀크런은 쿠팡에서 직접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물량이 많아질수록 편리하고 대부분 일반 택배보다 저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밀크런과 직접 택배를 나눠서 순서대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입고 신청한 수량과 실제로 보낸 수량은 반드시 맞춰주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초보 셀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 100개를 입고한다고 입력을 해놨는데 실제로 120개가 들어갔다? 이런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적게 보내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수량을 초과해서 보내는 건 문제가 됩니다. 일부 센터에서는 초과분은 입고를 시켜주지만 아직도 회송되는 센터들이 많습니다. 회송되면 그 배송비도 내가 내는 거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포장 후에 실제 수량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입고 수량도 다시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이 과정 하나로 불필요한 문제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택배로 보내기 체크해 주시고 택배는 한진 원클릭이나 로지아이를 이용하시면 직접 수거하러 오시기 때문에 편합니다. 이 입고로 보낼 박스가 몇 개인지, 박스마다 한 종류의 상품만 담는지, 섞어 담는지 체크를 해주시고요. 다음을 눌러줍니다. 제가 선택한 제품은 처음 입고 제품이라 극소형 사이즈 측정 전이라고 뜹니다. 상품을 첫 입고시킬 때는 무조건 물류센터에서 사이즈를 한번 측정을 합니다. 상품에 따라서 우리가 물건을 수입해서 직접 포장을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OPP 봉투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저는 가능하면 펀칭이 들어간 OPP 봉투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구멍이 있죠. 왜냐하면 이걸 사용해야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 이게 공기가 은근히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공기만 빠져도 한 박스에 더 많은 수량을 넣을 수 있고 특히 부피가 있는 상품들은 물류비 절감이랑 사이즈 측정 시에도 사이즈가 줄어들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박스 수량도 줄이는 게 좋습니다. 박스가 늘어나면 그만큼 물류비도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물론 상품이 파손이 되면 안 되겠지만 안전한 범위 내에서는 박스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건을 담아서 보낼 박스 수량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바코드를 직접 붙이실 거라면 폼택이나 바코드 프린터를 구매 후 바코드를 붙이시거나 중국에서 수입할 때 아예 1688 판매자에게 바코드 부착을 의뢰해서 들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여기에 보이는 부가 서비스를 이용해서 바코드 부착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물건만 입고시키면 일정 비용을 내고 쿠팡에서 바코드를 붙여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바코드에 대해서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바코드가 잘못 붙어 있거나 훼손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의 기존 바코드랑 쿠팡 바코드가 동시에 보이는 경우에는 인식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코드는 옵션당 한 개만 보이도록 반드시 깔끔하게 부착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다음을 눌러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스마트 재고 배치와 직접 선택하기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직접 선택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유는 제가 원하는 물류센터로 바로 보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수도권 물류센터로 입고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직접 선택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스마트 재고 배치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직접 선택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도착 예정일을 보시면 생각보다 이 부분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발송하면서 내일이나 모레 도착하는 걸로 설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택배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말이 끼거나 물량이 많거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조금 여유 있게 잡는 편이에요. 특히 처음 입고하시는 분들은 도착 예정일을 너무 촉박하게 잡지 마시고 조금 여유 있게 설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초보셀러분들이라면 바코드 오류 수정 서비스도 고려해 보셔도 좋습니다. 실제로 회송 비용보다 수정 비용이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이용동이랑 반품 정책에 체크해 주시고요. 회송지 정보에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고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 자, 이제 입고 생성이 완료됐으면 마지막으로 문서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중요한 건 최종적으로 입고 신청한 총 수량만 맞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박스가 3개라면 어느 박스에 어떤 옵션을 어떻게 넣더라도 최종 수량만 맞게 포장해 주시면 됩니다. 섞어서도 괜찮고요. 이렇게 훨씬 편해졌어요. 물류센터 창원 1 옆에 보시면 연락처 및 주소가 있죠? 그걸 눌러주시면 택배 보낼 주소가 뜹니다. 그 주소로 택배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력한 물류 부착 문서는 박스 겉면에 붙여주시고 택배 운송장도 함께 부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물류 부착 문서에 있는 이 바코드가 운송장에 가려지지 않게 붙여주셔야 됩니다. 더불어 바코드 위로 투명 테이프를 한번 둘러줌으로써 바코드가 비해졌지 않게 해주면서 박스도 한번 단단하게 포장해주는 작업도 팁입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이제 택배만 발송하시면 입고 준비는 모두 끝난 겁니다. 밀크런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출고지 등록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밀크런 출고지 주소를 선택해주세요를 눌러서 새 주소 추가를 누르고 적용해서 주소 등록부터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승인이 완료되면 밀크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밀크런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에서만 아직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판매자가 사용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자료 화면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밀크런은 크게 택배, 팔레트, 트럭 이 3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초보 셀러분들은 사실상 택배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팔레트나 트럭은 물량이 많아졌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시나 직접 택배 보낼 때와 마찬가지로 첫 입고 시에는 사이즈 측정전으로 뜨고요. 물류센터에 물건 첫 입고 시에는 무조건 사이즈를 잽니다. 바코드 부착 서비스도 직접 택배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이용하실 분들은 앞부분 영상 다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을 눌러주시고요. 밀크런은 직접 택배와는 다르게 박스별로 어떤 옵션을 몇 개 넣을지 적어야 되고 그 옵션 수대로 정확하게 채워주셔야 됩니다. 입고 생성에 적지 않은 옵션을 넣거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송이 되니까 이 부분을 꼭 유의해 주세요. 포장 박스 수를 적어주시고요. 한 박스에 20kg 이상 담을 수 없다고 하니까 총 중량은 20 곱하기 3 해서 대략 60으로 적어 놓습니다. 사실 조금 오버되었다고 회송되지는 않았는데 웬만하면 20kg 이하로 하시는 게 좋겠죠. 박스 크기를 다루는 후 박스 호수도 설정을 해주시고요. 상품 종류에는 그냥 아무 말이나 넣어주셔도 되고요. 밀크런 택배는 수작업 상차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을 눌러주세요. 물류센터를 선택해 볼게요. 스마트 재고 배치와 직접 선택 방식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직접 택배 보낼 때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선택 가능한 물류센터는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착 예정일 같은 경우에는 유의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여기서 도착 예정일을 설정을 하면 택배 수거 날짜는 영업일 빼기 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도착 예정일이 6월 15일 월요일이면 수거 날짜는 6월 12일 금요일이 되는 거니 이 부분을 유의해서 택배를 준비해서 밀크런 기사님께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바코드 오류 처리, 서비스 이용 동의, 회송지 정보 입력 모두 직접 택배 보내기와 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입고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끝이 납니다. 한 박스에 한 가지 옵션만 들어간다. 그러면 물류 부착 문서 인쇄만 활성화가 되어서 박스 겉면에 물류 부착 문서만 붙여주시면 되지만 한 박스에 여러 옵션을 섞어서 넣는 경우에는 물류 동봉 문서 버튼까지 같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물류 동봉 문서는 물건을 다 넣은 후에 제일 상단에 동봉해 주시고요. 딱 박스를 오픈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물류 동봉 문서면 됩니다. 물류 부착 문서는 겉면에다가 잘 보이게 붙여주세요. 로켓크로스 입고 관리에 들어가면 밀크런으로 신청한 거는 여기 픽업 정보 확인을 누르시면 픽업 일정 확인이 가능한데요. 보통 픽업 하루 전 오후쯤부터 담당 기사님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사실 로켓크로스 입고는 처음만 어렵지 한번 해보면 생각보다 금방 익숙해집니다. 저도 처음에는 입고 한번 하는데 몇 시간을 썼었는데 지금은 몇 분도 채 안 걸리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수량 체크, 바코드 확인, 도착 예정일, 그리고 이번 달 6월에도 진행 중인 입출고비 무료 프로모션만 잘 챙겨도 불필요한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 입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씩 따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